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의 철학 중에서도 특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현실적이고도 깊은 울림을 주는 주제, 자아와 고독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1. 왜 우리는 고독을 두려워할까요? 오늘날 우리는 언제나 연결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 소셜미디어, 단체 채팅방, 실시간 영상통화. 외롭다고 느끼기도 전에 누군가와 연결할 수 있는 수단이 손끝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외로움을 호소합니다.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으면서도 더 외롭다는 느낌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쇼펜하우어는 이런 현대인의 내면을 정확히 꿰뚫는 철학자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고독은 피해야 할 무서운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아와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라고요. 2. 고독은 위대한 정신의 동반자다. 쇼펜하우어는 이 한 문장으로 자신의 철학적 정수를 압축했습니다. 그는 단지 고독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고독을 기꺼이 선택한 자만이 사유의 깊이를 경험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역사 속 위대한 철학자들 칸트, 스피노자, 그리고 물론 쇼펜하우어 자신까지 모두 홀로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들에게 고독은 불행이 아니라 창조적 사유의 원천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생각해보세요. 하루 중 언제 가장 솔직한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조용한 밤, 모두 잠든 시간에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가장 진실하지 않으신가요? 3. 깊은 생각은 혼자 있을 때만 가능하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깊은 생각은 혼자 있을 때만 가능하다. 이는 단순한 명제가 아닙니다. 철학적 사유의 조건에 대한 본질적인 통찰입니다. 우리가 타인과 함께 있을 때는 항상 일종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직장에서는 동료로서, 가정에서는 부모나 자식으로서, 사회에서는 시민으로서. 이러한 역할 수행은 때로는 생각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 즉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난 그 순간에야 비로소 우리는 자기 자신과 마주할 수 있게 됩니다. 예컨대 여행을 떠났을 때 혼자 걷는 그 순간, 낯선 도시에 앉아 커피를 마실 때 그제서야 내 안의 진짜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하지요. 4. 다수와 함께 있을수록 개인은 자신의 본 모습에서 멀어진다. 이 명제는 다소 도발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공동체와 협력, 소속감을 중요시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경고합니다. 다수의 의견과 흐름에 휩쓸리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나라는 존재가 아닌 그들 중 하나가 되어버릴 수 있다고요. SNS에서 유행하는 취향, 대세라 불리는 삶의 방식, 남들 모두가 선택하는 직업. 물론 그 안에는 현실적 이유도 있지만 때때로 우리는 생각 없이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한 자아는 타인에게 맞춰진 모습이 아니라 오롯이 자신에게 집중하는 과정에서 발견됩니다. 5. 혼자 있는 법을 아는 자만이 자유로울 수 있다. 우리는 흔히 자유를 외부의 억압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내면에서 비롯된다고요. 즉 혼자 있는 법을 익히지 못한 사람은 언제나 외부의 자극에 의존하게 되고 결국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끊임없이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만 안심이 되는 사람은 자기 내면의 불안을 마주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그 불안을 들여다보고 그것을 넘어서야만 우리는 비로소 외부에 휘둘리지 않는 자유로운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6.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생각보다 자신의 생각을 더 들어야 한다. 쇼펜하우어는 타인의 말에 지나치게 귀 기울이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생각보다 자신의 생각을 더 들어야 한다. 이는 단순히 고집을 부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면의 소리를 외면하지 말라는 철학적 조언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자존감에 대해 고민합니다. 그런데 자존감은 타인의 칭찬에서 비롯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안의 목소리를 정직하게 듣고 그것을 존중하는 순간부터 자존감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하루 10분이라도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7. 고독은 영혼의 진정한 쉼터다. 고독은 단순히 외로움이 아닙니다.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영혼의 쉼터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정신적으로 피로를 느낄 때 사람들과의 대화나 여행보다 진정한 회복을 주는 것은 오히려 고요한 혼자만의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하루 종일 업무와 소셜 네트워크 속에서 시달린 후 조용한 방에서 향 하나를 피워놓고 아무 말 없이 앉아있는 그 시간이야말로 진정한 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쉼을 충분히 누리고 계신가요? 8. 혼자는 외롭지만 어설픈 관계는 더 외롭다. 혼자 있는 것이 두려워 관계를 맺었는데 오히려 더 외롭다 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쇼펜하우어는 어설픈 인간관계가 때때로 고독보다 더 큰 고통을 준다고 말합니다. 좋지 않은 관계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잃고
끊임없이 상대의 말과 기분에 휘둘리게 됩니다. 차라리 혼자 있는 것이 더 낫다는 깨달음은 단절이 아니라 성숙의 한 단계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더 많은 사람을 만나기보다 더 진정한 관계를 찾기 위해 고독을 견뎌야 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9. 자신과의 대화는 가장 깊은 사색의 시작이다. 철학은 결국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대체로 외부가 아닌 내부로부터 비롯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자신과의 대화를 철학적 삶의 출발점으로 여겼습니다. 자신과의 대화를 위해 여러분은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일기를 쓰는 것, 조용히 산책을 하는 것, 명상을 통해 하루를 돌아보는 것. 그 자체가 철학적 삶의 실천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상의 실천이야말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사색의 깊이로 들어가는 가장 실제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10. 타인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자만이 진정한 인간이다. 쇼펜하우어의 이 마지막 주장은 결코 인간 혐오적인 선언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이란 존재가 외부의 관계에만 의존하지 않고도 온전히 설 수 있어야 한다는 그의 철학적 기대를 보여줍니다. 이 말은 누구와도 관계를 맺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누군가와 진정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먼저 스스로 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인정이 없으면 무너지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의 내면에서 의미를 찾고 그것을 지켜낼 수 있는 존재여야 한다는 점에서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진정한 인간됨의 조건을 묻고 있는 셈입니다.